Dubro Suspicion Files.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 그 속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한 편의 추리소설 같은 역사 미스터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1919년 1월 21일 새벽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고종이 덕수궁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뇌일혈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거대한 의혹이 피어오르고 시작했죠. 황제께서 식혜를 드시고 독살당하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이 죽음은 곧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민족적 저항의 불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고종 독살설, 식혜와 제국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제목의 심층 보고서인데요. 안에는 윤치호 일기나 일본 최고위 관료의 비밀 기록 같은 아주 결정적인 1차 사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100년 넘게 계속된 논쟁, 고종 독살설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정말 감춰진 역사의 진실일까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고종의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식민 통치의 향방을 완전히 다른 길로 틀어버린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황제의 마지막 행적, 죽음 이후 시신의 상태, 그리고 당시의 긴박했던 정치적 배경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날 밤 덕수궁 함령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의 조각들을 재구성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근데 고종은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덕수궁에 사실상 갇혀 계셨잖아요. 힘없는 퇴위한 황제가 도대체 왜 일제에게 그토록 위협적인 존재였을까요? 바로 그 힘없는 황제다는 인식이 일제가 퍼뜨린 프레임이자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깨야 할 부분입니다. 고종은 결코 무력하게 앉아만 있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 외교를 통해 국권을 되찾으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그 상황 말씀이시군요.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죠. 식민지 국가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원칙이 우리에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였고요. 네, 그리고 고종은 그 기회를 놓칠 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밀사로 파견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의지와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독립운동가 몇몇의 활동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배후에서 움직인 준정부적 활동이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준정부적 활동.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제국을 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선포하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선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건 일본의 식민지배 논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어요. 일본은 조선 황실이 자발적으로 통치권을 넘겠다 이런 거짓 명분으로 합병을 정당화했는데 고종이 국제 무대에 나타나서 그건 거짓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당연히 일본 정보망은 이 움직임을 파악하고 극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회영 선생 등과 함께 베이징으로 망명해서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계획까지 있었다는 기록도 있더군요.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종의 존재 자체가 일제에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죠. 그의 상징성과 멈추지 않는 외교적 시도는 식민 통치의 근간을 언제든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고종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건 일제 입장에서는 모든 정치적 위협이 한순간에 사라진 너무나도 완벽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기에 그의 갑작스런 죽음이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군요. 자, 그럼 이제 사건이 벌어진 1919년 1월 21일 새벽으로 들어가 보죠. 공식 발표랑 실제 정황 사이에 아주 기묘한 시간 차이가 있던데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공식 기록 뒤에 숨겨진 사라진 하루가 이 사건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고종이 1월 22일 오전 6시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윤치호 일기나 당시 궁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실제 사망 시각은 1월 21일 새벽이었어요. 무려 하루 가까이 사망 사실을 숨긴 거네요.
아니, 자연사였다면 굳이 사망 시각까지 조작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 동안 무언가 감춰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첫째는 독살의 흔적을 지울 시간, 둘째는 민중의 동요에 대비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경찰과 군대를 배치할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황제의 죽음이 불러올 파장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정보 통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일본 신문이 조선보다 하루 먼저 사망 소식을 보도하는 그런 촌급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상하네요. 그럼 그 운명의 밤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 증언을 보면 고종은 1월 20일 밤 10시쯤 평소처럼 야참으로 식혜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드시고 불과 몇 시간 뒤인 새벽 1시 반 경부터 갑자기 막 격렬한 복통과 경련, 구토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당 이회영 실기에는 식혜를 마신 지 30분 만에 복통이 시작돼 1시간 만에 승하했다는 더 급박한 기록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밤 황제의 곁을 지키며 안위를 책임져야 할 숙직 관료가 하필이면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과 이기용이었다는 점입니다. 황제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 그의 정적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이걸 과연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의료진의 대처도 매우 미흡했던 걸로 보이고요. 모든 정황이 고의적인 방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망 시각까지 조작하면서 하루라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면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고종의 시신 그 자체였겠군요. 목격자들이 본 시신의 상태는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윤치호 일기에 실린 시신을 직접 목격한 민영달의 증언은 자연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안에 이가 모두 빠져 있었고 혀가 닳아 없어져 있었다. 목에서 배까지 30cm 길의 검은 줄이 나 있었다.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어올라 옷을 찢어서 입혀야 했다. 잠깐만요. 이가 모두 빠져 있었다고요? 독극물로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건 거의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소입니다. 구토나 복통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은 일치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치아와 혀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손상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뭔가요? 그 끔찍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수은입니다. 특히 염화수은 같은 화합물은 아주 강력한 부식성 물질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급성 수은 중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잇몸의 괴사와 치아 탈락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가 모두 빠져 있었다는 증언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하죠. 또한 구광점막을 심하게 부식시켜서 혀가 닳아 없어졌다는 끔찍한 묘사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신이 부풀어 오르고 검은 줄이 생긴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은 중독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가설이자 범인들의 두 번째 범죄를 암시하는 사후 부패 가속화입니다. 일제가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뜨거운 온돌방에 만하루 이상 방치했을 가능성이죠. 고온에 노출된 시신은 부패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면서 부패가스로 인해 몸이 팽창합니다. 이것이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어올랐다는 증언과 일치하죠. 또 부패 과정에서 혈관이 변색돼서 피부에 검은 줄처럼 나타나는 마블링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검은 줄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범인들은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셈이에요. 첫째는 수은 같은 강력한 부식성 독극물로 황제를 독살한 것이고, 둘째는 그 증거를 없애려고 시신을 뜨거운 방에 방치했다가 오히려 더 끔찍하고 명백한 흔적을 남겨버린 실패한 은폐 시도인 거죠. 서툰 범인이 현장에 지문을 남기듯 그들은 시신 위에 급격한 부패라는 지문을 남긴 겁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자료는 구체적인 이름들까지 지목하고 있더군요. 네,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는 매국노의 상징이었던 이완용, 궁중 음식 책임자였던 한상학, 그리고 순종의 장인이자 또 다른 친일 거물이었던 윤도경이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이완용이 독약을 구해 나인들을 사주했다는 소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문에 불을 지핀 사건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고종에게 문제의 식혜를 올린 것으로 지목된 궁녀 김춘영과 또 다른 궁녀 한 명이 고종 승하 직후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감기였다고 하지만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민중들은 이걸 입막음용 살해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황제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이어 사라지는 걸 보면서 공포와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심증과 정황 증거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의 물증에 가까운 스모킹 건이 2009년에 발견되죠. 바로 일본 왕실 회계심사국 장관이었던 구라토미 유자부로의 일기. 이건 정말 결정적이더군요. 맞습니다. 이 일기는 고종 독살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일제 수뇌부가 기획하고 지시한 국가 범죄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1급 사료입니다. 일기에는 친일파 거두 송병준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라우치 전 총독이 하세가와 현 총독에게 고종 독살을 지시했으며 윤도경 등이 관여했다. 이는 고종이 해외의 독립을 호소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함이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명령을 내린 사람, 전달받은 사람, 실행에 관여한 사람, 그리고 범행 동기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말을 한 사람, 송병준과 들은 사람, 구라토미 모두 일제 최고위층 인사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데라우치 전 총독에서 하세가와 현 총독으로 그리고 친일파 실행조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구라토미는 왜 이런 엄청난 비밀을 자신의 일기에 남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공적인 기록에는 남길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을 자신만의 공간이라도 남겨두려는 뭐랄까 역사가로서의 양심 혹은 욕구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일기가 100년 뒤에 이런 거대한 논쟁의 핵심 증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결국 역사의 진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기도 하는군요. 자, 일제는 고종이라는 상징을 제거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거죠. 고종 승하 직후 이완용, 윤덕영 등이 황제를 독살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서울 시내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이 벽서와 입소문이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미디어 역할을 한 셈이죠. 당시 사람들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속에 있던 슬픔을 분노로 바꾸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인식은 민족 전체의 자존심에 불을 붙였고 억눌려 있던 반일 감정을 한순간에 폭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종의 장례일, 그 인산일에 맞춰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고 그게 바로 3.1운동의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황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었어요. 독살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도를 넘어선 분노와 저항 의지가 들끓고 있었죠. 함령 전에 식혜 한 그릇으로 고종을 제거하려 했던 일제의 암살 계획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죽적인 독립운동을 불러온 것입니다. 와,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까 조작된 사망 시각과 사라진 하루, 수은 중독을 강력히 의심케 하는 참혹한 시신의 상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최고의층의 일기까지 이게 정말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체는 고종이라는 살아있는 상징을 제거함으로써 식민탕치의 마지막 걸림돌을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사람의 물리적 죽음이 오히려 그를 영원히 죽지 않는 민족적 상징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못했죠. 결국 덕수궁 함령전에 식혜한 그릇은 대한제국의 숨을 멎게 했지만 동시에 꺼져가던 독립의 의지를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참으로 장엄한 비극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암살자들은 고종의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오히려 그가 살아서 외쳤을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크고 강력한 독립의 함성을 이끌어낸 것은 아닐까요?